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분쟁 심의회, 심의회라고 하겠습니다. 거기 횡포 때문에 고통받는 저희 회원이 제게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삭감당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제가 대한도서의학 회장으로 있고 저희가 오늘 충기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지 바빠서 답변을 못했는데 학회 끝나고 집에 와서 여러 가지 법을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 회원님들 중에서 자동차 사고 환자를 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런 문서 심의에서 삭감 통고서를 받은 회원들을 위해서 제가 법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대로 써서 보내면 저쪽에서 뭔가 액션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변호사를 사서라도 이런 논리로 그들을 압박해 나가면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시면 제가 항상 이제 의료법을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해왔는데요. 의료법 2조에 보면 의사는 의료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의료법 4조에 보면 의료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의사들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는 의료인인 의사만이 행하여야 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12조에 보면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이유에 간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심의회에 속해 있는 자문의사들이 그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료행위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동차 여기 심의회에서는 아마 이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를 과잉진료로 보고 삭감 통고를 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심의회는 의료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위촉한 자문의들에게 삭감을 권고하는 등 의료법에 위배한 초법적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만일 근거에 입각해서 이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환자를 평가하고 삭감 통고를 한 것이라면 아마 이 의료기관에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모든 환자가 동일한 병명이라고 해서 치료 방법이나 횟수 등이 똑같을 수는 없죠. 환자마다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거 자문한 의사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만일 자문한 의사가 자기가 본 환자를 이런 식으로 매도한다면 그 의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획일적으로 모든 환자를 붕어빵 만들듯이 삭감하는 그런 자문의들은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심의회는 법에 규정한 대로 의사의 정당한 의료 행위를 위축시키고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 의료기관의 의료 행위를 폄하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심의회에서 위촉한 자문의들은 자문료 받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하게 한 것으로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 촬영한 이 동영상을 꼭 자문의들이 보고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진료한 의사가 가장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 환자들을 획일적으로 진료했는지 치료했는지 본원에 나와 비슷한 유형의 환자들 진료 기록들을 열람하면 알 수 있을 건 다 다릅니다. 환자마다. 그렇지만 이 환자는 그런 치료 행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의료기관에서는 분명히 그런 치료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국가로부터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키라는 소명을 받은 대한민국 의사면허 소지자입니다. 따라서 이 의료기관에서 하는 의료행위들은 정당하고 자문의원들은 이 환자의 상태를 진료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치료 횟수나 규칙도 없는 무분별한 삭감 자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 유권 해석상에서도 심의회에서 주장하는 과잉진료 부분도 의료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진료한 환자에게 시행한 의료행위가 왜 삭감돼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모든 환자가 붕어빵인 양 일률적으로 삭감 자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그 의료기관에 보낸 내용에 대해 사과하고 무효화하기를 권고합니다. 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자문 의원들에게도 묻습니다. 왜 그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환자에게 시행한 의료행위 법적 하자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삭감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라며 또다시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삭감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사들이 너무 순진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아예 삭감됐으면 삭감됐는가 보다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잉진료에 대한 복지부 유권 해석을 보면 그 유권 해석에서도 의료법령상 과잉진료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인은 불필요한 검사 등 지나친 의료행위 또는 이를 통해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적절할지는 모르나 의료행위와 진단은 의료인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기에 일률적으로 이를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한 거고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시행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심의회에서 삭감 통고한 이 환자의 진료 행위도 전문적인 그 의료기관의 원장님이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를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협에서 해결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투쟁이다 뭐다 이런 거 하면서 너무 황당한 일들을 여러 회원들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밤늦게 지금 벌써 11시 47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올리는 거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회원을 우리가 똑바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나도 저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합리적이고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후보에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들을 지켜낼 수 있는 회장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